복잡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면서 너무 좀 2008년도에 졸업했으니까 제가 이제 학교 떠나온 지 14년 넘게 됐는데 참 뭐랄까 학교도 많이 바뀌고 여러분들도 여기서 만나서 보니까 기분이 정말 묘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물론 학교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모교에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좀 이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할 거는 금융 컨설턴트예요. 혹시 금융 컨설턴트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제가 지금 아무래도 저의 전공은 여기 보면 질문이 있어서 질문부터 하면서 얘기할게요. 왜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45분이에요. 45분 동안 내가 배우고 겪었고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해주려면 상당히 부족한데 질문을 받으면 서로 인터랙션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소통이 되고 뭐가 궁금한지 알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전공은 약학이에요. 약학인데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알려주는 교육은 금융이에요. 너무 차이가 괴리가 심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느끼기에. 왜 저 선배는 와서 여러분 앞에서 약학을 알려줘도 충분해요. 그렇잖아요. 약사가 어떤 직업, 흔히 들었을 때 약사가 어떤 직업이고 약학대학을 나와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충분히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금융을 알려주려고 이 자리에 온 거는 많은 이유가 내포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왜 이 사람이 굳이 약학이 아니라 금융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친구들 있어요? 금융이 쓸데가 금융이 더 쓸 데가 많아서. 평소에 약 안 먹고 약 지금까지 살면서 안 먹고 산 적 있어요? 금융은 써봤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본인의 삶 중에서 금융보다 약이 더 가까웠어요. 저는 약학을 공부하고 나서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람의 심리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약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아무래도 내가 좀 더 하고 싶다. 그래서 한번 의대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공부했던 양이 있잖아요. 이 양이 엄청 생각보다 많아요. 그 많은 거를 다시 여기서 하려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공부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저도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기 있는 이 사람이 공부도 많이 하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더 좋은 대학교 가잖아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 같죠? 없어요. 진짜 없어요. 한두 명 있어요. 근데 한두 명은 어떤 한두 명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이 있어. 나가서 놀질 못해. 집 안에서 갇혀가지고 공부만 하는 수밖에 없는 조건인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해요. 내가 만난 사람들. 공부를 좋아하거나 진짜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펜을 잡는 순간 감동이 밀려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 연구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런 사람이 계속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어떤 나만의 욕구를 채우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되게 좋지 못한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런 경우는 왜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공부량이 너무 많으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지? 이런 고민을 했어요. 내가 과연 지금 살고 있는 이 나의 삶이 과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고민은 여러분 해봤어요 혹시? 하기 어렵죠. 내가 과연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왜냐면 지금의 여러분들이 해리포터라는 영화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죠? 그러면은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말들이나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들을 해리포터에서는 쓸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세계관이란 말을 써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세계관이란 말이 이런 말을
이거 이제 영화에서 많이 보면 무슨 세계관, 그리고 뭐 어벤져스의 세계관, 해리포터의 세계관이 있어요. 그 세계에 맞는 단어가 있고 행동이 있고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 언어와 행동과 단어가 그 세계관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해리포터에서는 잘 생각을 해보면 마법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쩔이야. 그러니까 시체말로 그냥 평민이야.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마법 쓰면은 그냥 휘둘려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벤져스도 마찬가지야. 어벤져스에서 내가 히어로가 아니면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살면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쩔이로 살고 싶어? 그러니까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야겠다 라는 게 뭐야? 지금의 세계관을 읽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떠한 영화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마법 쓰면은 옆으로 가면 옆으로 가고 저쪽 가면 저쪽 가고 하는 삶밖에 될 수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까지 이해 안 된 사람, 이해 안 되면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리포터와 같은 세계관에 살고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떤 세계관에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금융 컨설턴트란 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자본주의란 말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죠? 자본주의란 말이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나는 지금의 세계관이라는 거를 공부하면서 안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세계관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정말 엄청 큰 걸 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자본주의라고 살고 있잖아. 그죠? 자본주의 안 살고 있다 손 들어봐요. 나는 자본주의에 안 살고 있다. 내가 안 살아도 있잖아요. 잘 봐요. 이거 참 사람이라는 게 웃긴 게 여기에서 특정 인물이 아니라 누군가 한 명은 사과를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사과를 좋아하잖아? 사과를 먹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선택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무리 집단의 무언가가 되면, 잘 봐요. 내가 만약에 스마트폰을 안 쓰고 평생 살고 싶어 살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야. 내가 나 의지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도 나뿐만 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쓴다면 나는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바로 세계관이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야. 왜냐면 내가 내 의지로 살아간다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타인에 의해서 나의 결정권이 정해진다고. 이거는 그거를 인지해야 된다니까. 자본주의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 근데 자, 자본주의를 알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자, 여러분 나를 생각하면 돼. 나를 알려면 누굴 알면 돼?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누굴 알면 돼요? 나를 알려면 돼. 나를 어떻게 알아? 여러분 나를 잘 알아요? 잘 모르잖아. 나를 알려면 나중에도 마찬가지로 나를 알려면 누굴 알아요? 부모님을 알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좀 더 얕게 들어가면 나를 알려면 주변의 친구를 보면 돼요. 주변을 보면 된다고. 근데 부모님을 안다는 게 첫 번째야. 부모님이 나랑 가장 많이 붙어 다니잖아. 그럼 보면은 나가 있으면 그 위에 단계의 사람을 알면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자본주의를 알려면 뭘 알면 돼요?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세계관을 알면 나를 알 수 있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아버지에서 여기가 내려왔으니까 얘를 알아야 얘를 정확히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를 모르는데 얘를 알 수가 없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도 역사만큼 공부를 해야 돼요. 왜? 나를 알려면 내 부모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부모님의 올라가면 누구까지 올라가? 장군 할아버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알기 위해서 장군 할아버지부터 쭉 공부를 하면 나가 나와. 그러니까 정확한 나는 아니지만 내가 왜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이란 한글은 어떤 것이며 대한민국은 왜 분단되어 있고 분단된 나 자신이 앞으로 해야 될 건 무엇이며 내가 왜 이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가.
나온다는 얘기야. 지금의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를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시험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지선다해서 뭘 찍어서 뭐 1등급에서 90점을 맞으려고 100점을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시험을 보는 건 기술이에요, 여러분.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에 현혹되면 안 돼요. 시험을 보는 건 기술이야. 시험을 잘 보는 건 재능이에요. 내가 이만큼 노력해도 이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어. 쉽게 얘기하면 시험 기술은 우사인 볼트가 여러분 우사인 볼트 같은 거야. 그냥 시험을 보는 기술은 우사인 볼트야. 근데 내가 100m 달리기를 좀 노력하면 좀 잘 달리겠지. 그 정도 수준인 거야. 그러니까 나의 시험 보는 기술에 공부를 잘하면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면 공부를 잘한다? 그것도 말이 맞지만 그걸 좀 늘릴 수 있다고 내가. 그 정도 수준이지 내가 우사인 볼트처럼 금메달을 못 따는 그러니까 금메달을 못 딸 수도 있어. 공부를 아무리 하더라도. 이해됐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공부라는 건 끝이 없어.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 하도 많이 쌓여있고 나사에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 이길 수가 없어. 나는 그게 느껴져.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뉴턴이라고 들어봤죠? 뉴턴이라는 거. 사과가 떨어지잖아. 사과가 지구에 떨어지잖아.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한 줄 알아요? 사과가 딱 떨어지는 걸 보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아니야. 달은 왜 안 떨어지지? 달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달라. 세계관이 달라. 그러니까 너와 나의 그 사고 체계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 그거를 느끼면 한계가 다가와요. 근데 그것도 내가 노력하면 돼. 노력하면 되는데 거기까지 도달할 만한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잘한다는 건 기술적인 부분에서 잘하는 거지. 이야기가 딴 일로 갔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아예 다른데 그 생각을 따라가는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본주의에서 그전에는 뭐랑 비교해보면 되면은 계급이라는 걸 비교하면 돼요. 계급. 들어봤어요? 계급? 여러분들이 계급 사회에 살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 어딘가? 물론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 그쵸?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계급 사회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자, 그 당시를 알려면 뭘 알면 돼요? 그 당시에 문학 작품을 알면 돼요. 그치?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만화책이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거 여러분 들어봤나? 봤죠?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 문학 작품을 보면 그 당시가 나와.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여러분이 20년 전에 안 태어났구나.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죠. 그렇겠지. 그럴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있는 패딩 이런 것도 없었어. 실내화도 삼성 그거가 다야.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그 어떤 그 문학 그 어떤 그 영상들로 그때를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 자, 과거 시대를 보면 몇 개 안 되지만 춘향전 들어봤어요? 춘향전 안 들어본 사람? 그러니까 없잖아. 춘향전이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이거 쉬워. 이거 되게 쉬운 거야. 그리고 신데렐라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쵸? 자, 이걸로 여러분이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거야. 춘향전에서 춘향이의 이야기잖아. 다 여자가 주인공인데. 춘향이가 누구한테 나중에 나중에 그 어떤 변사또한테 구출? 뭐 그런 거 봤죠? 이몽룡한테 봤죠? 이몽룡이 근데 누구야? 그치? 자, 암행어사야. 이게 중요하다고. 암행어사라고. 이게 뭐야? 계급이야, 계급. 신데렐라 누가 구하죠? 왕자야. 자, 지금하고 뭐가 다르죠? 지금의 모든 문학 작품, 지금의 모든 드라마나 모든 그 재벌집 아등들에서 여자를 누가 구해? 재벌이 구한다고. 무슨 말이 돼? 부자야, 부자. 청와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어떤 그 대상을 가지고 누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한테 가족을 다시 구하는 게 계급이 아니라 돈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이게 가장 큰 차이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아니면 소름이 돋지 않아?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그러니까 계급이 아니라 그러니까 돈을 무조건 벌어야 되냐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가 바뀌었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면 계급을 얻을 가능성이 커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커요? 아니지, 계급을 얻을 가능성이 크지. 공부를 잘한다고 여러분한테 연봉을 높게 주진 않아. 봐봐, 공부를 해서 시험을 잘 보면 뭘 정해져요? 대학이라는 계급이 정해지지. 대학이라는 순서가 정해진다고. 계급이라는 건 순서가 있잖아. 돈은 양이잖아. 양과 계급은 다르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세계관이 완전 바뀌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때 당시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을 것 같아요? 세상이 막 돌아가잖아. 사람들이 막 움직이잖아. 어떻게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급으로 움직이면 계급을 줘야 돼. 그러니까 너의 계급은 뭐야? 너의 계급은 양반이야. 너의 계급은 백정이야. 너의 계급은 나무꾼이야. 너의 계급은 뭐야? 라고 그 사람의 계급을 주어줘야만 세상이 돌아가요. 여러분이 봐봐. 여기 질문 중에 연봉이 얼마나 되냐? 이거 물어봤잖아요. 아니, 상관없어. 이게 뭔 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연봉을 줘야 세상이 돌아간다는 뜻이야. 여러분들에게 돈을 안 주면 세상은 안 돌아가. 근데 그전 세계는 돈을 안 줘도 돌아가. 여러분 돈 안 주면 할 것 같아요? 안 해. 이게 바뀐 거라고. 이게 엄청난, 그러니까 해리포터로 따지면 마법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계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해리포터에 그냥 마법을 안 쓰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원피스라는 만화학을 아는 사람들도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야. 거기에서 능력자가 나오고 어떤 그 세계관의 능력자가 나오면 그 능력을 쓸 줄 모르면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게 어떤 세계관인지도 모른 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자본주의를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 그러면 이 자본주의가 정확히 뭐냐를 이제 알아야겠지. 계급사회라는 건 뭔지 알겠어. 이 사람한테 계급을 주는데. 그래서 그 계급사회는 계급을 위해서 엄청 투쟁을 해. 그래서 왕의 목이 오래 간 적 있어요? 왕이 제대로 살다 죽은 거 봤어요? 왕은 그냥 잘려. 그치? 쉽게 얘기하면 계급사회는 계급을 얻기 위한 엄청난 투쟁이야. 내가 계급을 얻지 않으면 세상의 주인이 되지 못해. 해리포터의 해리가 되지 못한다고. 근데 그러면 계급사회에서는 계급을 함부로 줄까? 안 주지.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은 권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선이 되면 5년짜리지 5년 아니면 4년 한다고. 근데 계급사회는 그 연수가 있을까? 없어. 죽을 때까지. 세종대왕도 독재야. 세종대왕도 30년 독재한 거야. 여러분들 누구 밑에서 30년 동안 독재 당하고 싶어? 근데 그게 세종대왕이야. 근데 세종대왕이 없으면 한글이 없지. 이거는 역사적 아이러니라고. 여러분들이 누구 지배 안에 있지만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야 너 노비해야 돼. 근데 그게 세종대왕이 없으면 한글이 없어.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인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자본주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이게 이제 핵심이야. 왜냐면 이게 지금 금융 컨설턴트가 이야기된 계기야. 내가 지금 어떤 세계관에 살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해야 되는가. 보이죠? 이게 세상이 보인다고. 아,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부려먹으려면 결국 그 연봉이라는 쉽게 얘기하면 좋은 말을 표현하면 예산이 필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이 오지 않고. 그래서 금융위기란 말 들어봤어요? 금융위기는 그럼 뭐야? 돈이 돌아가지 않는 위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돈이 돌아가지 않는다. 돈이 돌아가지 않는다? 은행이 돌아가지 않는다. 은행이 파산한다? 그 나라가 망한다. 그 나라의 국민이 노예가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을 해석해야 돼. 금융위기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내가 내 스스로 금융위기가 뭔지 해석이 안 되면 나는 금융의 노예가 되는 거야. 금융은 간단하게 이자야. 왜냐면 이자라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여기에 연봉이 얼마 되냐고 물어봤잖아. 이거는 되게 자산관리 영역에서 되게 우스운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100억이 있다고 쳐봐요. 100억에서 1%만 받아도 연봉이 1억이야.
1%만 받아. 1조면 어떤 사람이 1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역사책에 옛날에는 계급 사회였잖아. 옛날에 계급 사회였지만 그래도 돈에 영향이 있지. 지금도 계급이 있어. 그랬을 거 아니야. 지금도 계급이 있다고. 아니 종교는 난 기독교랑 불교랑 상관이 없지만 불교에도 가면 스님들의 서열이 있어. 웃기지 않아? 스님들도 서열이 있어. 교회를 가잖아? 목사님, 장로, 집사, 권사 서열이 있어. 모든 사회에 계급이 있어. 계급이 있지만 그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가느냐. 그런 메시지를 이해를 해야지. 계급이 안 사라지지가 않아. 아무리 종교라 하더라도 계급이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돼. 왜냐면 기독교 세관하고는 하나님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평등하지가 않지. 이상하잖아.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계급은 어느 데나 있지만 그 계급 사회에서 왜냐면 집안에 있어도 아버지가 가장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것도 계급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계급의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가느냐, 그게 핵심인 거야, 계급 사회에서.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돈에 대해서. 왜냐면 그때 당시는 돈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그렇지 거 아니야. 그때 당시 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계급이 움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나나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보다 돈이 10배가 많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가 100만 원 벌지만 내가 1000만 원 벌어. 그러면 이 사람은 날 볼 때 어떻게 느낄까? 부럽다. 부럽다.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서 내 몸을 뭐라고 나오냐면, 내 몸을 낮춘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돈이 많잖아? 이 사람이 뭘 사줄 것 같잖아. 그 사람한테 그럼 뭐 잘해줘야지. 내가 그 사람 위에 쓰려고 안 하고 좀 저자세로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리고 100배가 많으면 얼마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0배가 많아. 상상이 안 가지. 물론 이렇게 벌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책으로 우리 유추하는 거. 앞으로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나나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나를 봐야 된다.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두려워해. 이게 어떤 얘기냐면 100배가 많잖아요. 100배가 많다는 뜻은 얘가 100만 원 벌면 나는 하루에 1억씩 버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쓰는 일단 어떤 게 되냐면 여러분 백화점 명품관 가잖아?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은 들어가. 완전 이렇게 뭔가 그 경외의 대상이 된다고. 경외의 대상. 그리고 1000배가 많잖아요. 1000배가 많잖아. 그러면 이 사람의 불임을 받게 돼. 이 사람이 뭘 시키면 한다고. 그럼 10,000배가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노예가 된다고 나와 있어. 이게 이게 거의 한 2000년 전, 거의 2000년도 훨씬 된 책에서 쓴 말이야. 그럼 이게 지금 현실화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같이 다 수업을 듣고 있지만 누군가가 내 친구더라 하더라도 내가 후배다 하더라도 나이 상관없이 돈의 양에 따라서 그 사람과 나의 위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자본주의가 이제 뭔지를 간단히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자본주의는 계급사회를 알면 돼요. 계급사회를 알았으면 자본주의는 자동으로 돼요. 이거는 자본가라는 말 들어봤어요? 자본가. 이런 말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되게 흔히 쓰는 말이야. 자, 그러니까 계급사회를 인식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인식을 하면 그 사람을 우리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뭐냐면 결국엔 아까 말한 계급사회처럼 자본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거야. 그쵸? 움직이는 게 지금 말한 것처럼 연봉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본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계급사회에서 계급을 움직이는 사람이 짱이겠지. 그럼 자본주의에서 자본을 움직이는 사람이 짱이야. 그 사람을 자본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자본가는 어떤 이미지가 되냐면,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런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떤 사람이 뭘 만지면 금덩어리가 되는 사람이 있어. 그치. 그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자본가라는 사람이 이러는 거야. 왕이라는 사람이 이거지.
내가 계급을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 너 노비해, 너 양반해, 너 중인해, 평민해 하면 다 할 수 있지. 그 사람 짱이지. 그럼 자본가는 뭐야? 무언가를 딱 만졌을 때 그게 자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뿐만이 아니라 돈은 누구나 다 움직일 수 있지. 그거를 자본이라 부르면 그건 아주 작은 요소지만 그거를 느끼게끔 내가 만졌을 때 그게 자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돈이든 어떤 자산이든 그게 자본처럼 흘러가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자본가라는 거야. 이해돼요? 이게 여기서부터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거를 주물럭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본가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본가 하면 뭐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람이고 유튜브를 보면은 자본가를 말하면 그냥 돈 많은 부자, 그냥 배불뚝이 이게 아니라 자본가라는 사람은 이제는 딱 만졌을 때 자본을 주물럭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자본가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럼 이 자본가가 하는 행동, 자본가가 무슨 행동을 하잖아. 그 행동을 뭐라고 할까요?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투자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투자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했어, 투자는? 그치. 돈을 넣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지만 왜? 가장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그게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겠죠?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투자는 뭐냐면 결국에 자본가가 자본이라는 걸 가지고 활동하는 행위, 그걸 다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본가는 뭘 알 수 있어야 돼? 계급은 높이를 알 수 있지. 자본가도 뭘 알 수 있어? 그 상품의 높이를 알 수 있지. 그래서 자본가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급 사회는 어떤 계급이 높은지 낮은지 왕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왕이 정해주는 것처럼 자본가는 어떤 상품의 가치를 내가 평가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도 나라는 사람을 알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이런 거를 숱하게 고민을 했을 때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하고 하는 것들을 연습을 한다고. 그쵸? 그런 거를 알아갈 때 이게 같이 매칭이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거 산다 그래도 한 달 지나면 나한테 별로 갖고 싶지 않은 게 될 수도 있어. 내가 막 배고프다고 막 먹었는데 그게 소화가 안 돼. 소화불량이 올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높낮이를 구분할 수 있는, 계급사회처럼 계급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가치 평가를 지녀야 된다. 이게 좀 약간 여기까지 들으면 저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어떤 기업이나 하나 알려주면 되고 간단히 얘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고 할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하지만 이 명확한 메시지를 알고 가야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세상을 해석해서 그 해석된 세상에서 주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세상에는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여러분과 같은 세대라고 봐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들이 들끓는 세상이야. 보이스피싱. 내가 여러분 나이 때는 그런 거 없었어. 근데 지금은 엄청 많이 와. 여러분에게도 문자가 올지 모르겠어. 뭐 주식 사세요, 뭐 급등주 온다. 그런 문자가 여러분한테 온다는 건 여러분도 거기에 농락 안 당할 가능성이 없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돈을 벌게 되면 그런 게 부지기수로 나오고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사기칠 수 있고 여러분의 아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기칠 수 있어요. 뭘 사기쳐요? 돈 갖고 사기치는 거야. 그럼 선뜻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나를 살기 위해서는 인간은 무엇이든 한다고. 영화를 보면 쥐가 코너에 물리면 어떻게든 살려고 하잖아.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그 자본을 위해서 뭐든지 한다고. 그 오징어 게임 보면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잖아. 그게 지금의 삶이라는 거야. 내가 거기에서 놀아나지 않으려면
마지막에 인간다운 인간을 살려면, 그러니까 아무리 자본주의를 알았는데, 봐봐, 해리포터에서 볼드모트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해리포터에서 마법을 잘 싸운 사람 중에 한 명이 볼드모트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자본가인데 됐어, 볼드모트가 되면 세상은 끝나. 이게 섬뜩한 이야기인데, 내가 볼드모트가 차라리 안 되면 다행이지. 근데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았고 나를 만났잖아. 내가 알려줬잖아, 뭔지. 근데도 마법사의 랭크가 있지만 내가 잘못 살아서 볼드모트의 부하가 돼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고. 내가 아니란 보장이 없잖아. 하지만 차라리 해리포터를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감동을 얻어? 막 마법에서 감동을 받아? 마법이 막 세다 이런 거에서 마음의 감동을 얻어? 뭐에서 감동을 얻어? 해리포터라는 사람이 인간적인 감각을 가지고 사람이라는 걸 실천할 때 여러분들 감동을 얻지 않아? 자본가가 그럼 뭐겠어요? 자본가가 자본주의를 알고 그게 인간적인 마음을 품을 때 그게 진정한 자본가라는 거야. 여러분이 단순히 자본주의를 알아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갖고 놀면,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부자들처럼 하면 여러분들은 볼드모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걸 모르고 살아가면 받아들이면 돼. 그냥 사기쳐도 제 거야. 누가 남 거야 가져가도 제 거야. 그래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단 5,000원만 내 빌려온 돈을 안 갚으면 죽을 때까지 쫓아갈걸? 그런 거를 내 자신을 알아가면서 살아가면 된다고.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투자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럼 투자를 잘하고 싶을 거 아니야? 여러분 투자할 거예요? 커서 투자할 거야? 안 해? 투자 안 하? 투자 봐봐, 여러분들도 지금 자본주의가 뭔지 모르는 거야. 자본주의를 알면 자본가가 되지. 자본가가 되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게 내가 지금까지 이긴 게 돈을 벌었죠. 나도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고, 여러분들이 흔히 유튜브에서 보는 그런 사람들보다 돈을 벌었지만 이게 한 세트야. 자본가, 이거 순서도 명확히 알면 좋아요. 자본가, 자본, 투자, 이게 한 세트야. 이게 따로 된 게 아니야. 내가 자본주의가 뭔지 내가 세계관을 알고 해석된 순간, 그 순간이 자본가고, 그 자본가가 바라보는 대상이 자본이고, 그걸 가지고 움직이는 게 투자야. 내가 연예인으로 태어났어. 그럼 내 얼굴을 가지고 팔아먹는 게 투자라. 내가 우사인 볼트로 태어났어. 달리기 잘 뛰고 손흥민처럼 축구 잘하는 걸 태어났어. 그게 한 세트라고. 나를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때, 그걸 자본주의와 접합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뭐야? 그게 돈이라는 거야. 그게 계급사회에서 계급이었던 거고. 이게 한 세트야. 근데 여러분이 투자하겠다고 물어봤는데 안 한다고 하면 자본주의를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냥 받아들이면 돼. 전쟁 나도 이렇게 미사일 날라와도 받아들이면 돼. 돈 많은 사람들은 막 숨잖아. 그냥 미사일 막 날라나도 받아들이면 돼. 그럴 자신만 있으면 돼.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그런 분들이었어, 대부분. 우리나라는 IMF,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가 언제부터 도입이 됐냐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명확하게 인식이 됐냐면 2000년도 이후야. IMF 이후라고.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조금 전이겠지. 나는 태어난 지 한 8살쯤이었어. 내가. 그때부터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재벌집 아들들은 뭐가 지분 싸움을. 왜? 계급사회는 지분이 없지. 내가 계급을 가지면 되지만 자본주의는 자본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지분이 필요하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명확하게 알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투자라는 건 그러면 이거를 바로 아냐, 이게 바로 되냐,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어쩌면은 얘를 하고 이렇게 거꾸로 갈 수도 있어. 나는 거꾸로 간 케이스야. 근데 이게 거꾸로 가면은 뭐랑 헷갈릴 것 같아요? 투기랑 헷갈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투기와 투자가 뭔지 헷갈린다. 헷갈린 상태에서 공부하면서 이게 가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거의 네. 아니요, 사진 찍으세요. 네, 지금의 세계관을 명확히 이해해야 된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이해해보자. 바람이,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바람이 불어. 그러면 고려시대 사람들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비가 내려. 그러니까 쉽게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 고려시대 사람들이, 여러분이 고려시대로 갔어. 거기 이제 상투 쓰고 막 이렇게 한복 입고 막 낯지라고 그래. 그러면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났으면 고려시대 사람들 비가 왔어. 어떻게 해석할까? 그 사람이 돼봐야 돼. 그게 그 사람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지금 해석이 되지. 왜 해석이 안 되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라는 건 통찰력을 기르는 거야. 그 역사적인 나라는 사람이 왔을 때 비가 오면 부처님의 힘으로 오는 거야. 해석이 그게밖에 안 되지. 근데 그것도 돼. 말은 돼. 그냥 부처님의 힘으로 비가 내리는 거야. 그럼 그 고려시대 사람이 여기 와서 자동차가 굴러가는 걸 보면 뭐라고 보겠어? 그렇지, 부처님의 힘으로 가는 거야. 그거밖에 해석이 안 돼, 그 사람은. 그러지 않겠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까? 아니야. 여러분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웃길 수도 있어. 그렇게 자동차가 가는 걸 부처님이 간다고 생각 안 해. 그거 웃기잖아. 그 사람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 진짜야. 중세시대 사람들 흑사병이란 말 들어봤어요? 흑사병이 걸렸을 때 사람들이 자기 몸에다 채찍질을 하고 다녔어. 왜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셔서. 그거밖에 해석이 안 되지. 병이 안 보이잖아. 현미경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그래서 병을 고칠 때 보이지 않으면 못 고쳐. 그래서 MRI를 찍어보고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여러분들 병이 있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모든 게 표면으로 드러나야지. 그게 돈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그래서 계급사회는 그 사람이 평민이면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이 그려져. 그렇죠?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통장에 어떤 돈을 썼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다 그려져. 그 사람의 통장 내역을 보잖아? 카드 내역을 보잖아?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그려진다.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석을 할 때 바라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근데 결국 고려시대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죽어. 알지? 죽어. 근데 죽음이 해결이 안 되잖아. 이거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면 되고 결국 해석이 돼야 되잖아. 그치? 죽는 것도 해석이 돼야 되잖아. 한번 잘 생각해봐. 고려시대 사람들이 죽음을 더 수월하게 생각할까? 지금이 더 수월하게 생각할까? 그 당시는 부처님 힘으로 가니까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지금은 어디로 가? 모르지. 모르 그런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나도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아직도 젊고 춤추네. 그런 거지만 그런 생각이 나중에 하면 든다. 그러니까 교회나 절이나 성당이나 가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지. 어떤 사람들이야? 죽음과 가까운 분. 해결이 안 돼요. 쉽지가 않다고. 쉽지 않아.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삶에 집중하고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결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투자의 그런 핵심이 되는 게 뭐냐? 핵심이 되는 게. 자, 여기까지 들으면 어려워요? 어때요? 좀 어려워? 근데 다가와는 와요? 어려우면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강의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막 수업을 들으면 공부해서 외우려고 하잖아. 그거보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느낌을 받아봐. 이런 느낌. 저 사람은 이런 금융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있죠. 그 느낌을 받아봐. 왜냐면 나도 내가 이 세계관을 알고 느낀 지가 1년이 안 돼. 내가 투자를 한 2018년도에 했거든요. 2018년도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투기를 했지. 내가 돈을 줘서 어떤 걸 샀어. 주식이라는 걸 샀단 말이야. 그러고 와서 주식의 가격이 움직이는 게 2018년도 3억이야. 근데 이 세계관이 만들어질 때까지 4년이 걸렸어. 이거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이 4년의 시간을 압축해서 45분 안에 주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지. 근데 감각적으로 와닿으면 돼. 아,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아, 내가 이렇게 그것만 알아들어도 여러분들은 나의 4년을 아주 컴팩트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이해됐어요? 어렵지? 어려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해하려면 배경 지식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알려면 친구를 알아야 되다시피 얘네들의 친구들이 있지. 얘네들 친구들을 다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의 단군 이제 고조선에서 삼국시대에서부터 통일신라에서 고려에서 조선에서 대한제국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광복절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지? 근데 미국은 광복절이라고 안 하고 독립절이라고 하잖아. 알아?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해. 왜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벗어났는데 광복절이란 말 안, 독립절이란 말 안 쓰고 광복절이란 말 써요? 왜 독립절이란 말 안 써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살아가지만 광복절이 왜 광복절일까? 그럼 북한은 뭐라고 할까? 북한도 같이 무슨 말 쓸 거 아니야. 북한도 그 날을 기념할 거 아니야. 그 광복절 빨간 날 쉬는 날이야. 그게 끝이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독립하지 못했어요. 누가 와서 보여줬어요? 일본이 미국한테 졌잖아. 그래서 다른 그 세계들이 와서 구해준 거라. 그러니까 해방이 된 거지. 해방이 된 거라고. 스스로 한 게 아니야. 그래서 북한은 무슨 날이라고 하냐면 8월 15일을 조선 민주주의 해방의 날이라고 한다. 오히려 위에 있는 북한이 자기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지. 광복은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빛을 봤다는 뜻이야. 빛에서 이제 복을 느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야 된다. 그런 배경 지식들이 하나하나씩 쌓였을 때 이게 완성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되지 않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투자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라기보다는 가장 많이 들었던 일을 설명해주는, 그게 가장 많이 하는 일이 힘들어. 가장 많이 하는 일.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있냐면 투자를 하면 어떤 책을 읽으면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어떤 요리를 배우거나 어떤 사진을 배울 때 이런 질문을 할 거야. 유명한 사람한테 무슨 책을 읽으면 사진을 잘 찍을까요? 무슨 책을 읽으면 요리를 잘할까요? 무슨 책을 읽으면 투자를 잘할까요? 물어보잖아.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선 책을 한 이만큼 읽었어. 살면서 책을 한 이만큼 읽었어. 거기 위에다가 내가 이 유튜브에 투자는 삶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거 책 하나 얹은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나머지가 설명이 되게끔 만든 거야. 그러니까 책 하나로 여러분 다 알려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냥 다른 책들이 쌓아서 그 책 위에 쌓았는데 다른 사람은 꼴랑 이거 하나 읽고 깨달으려고 하는 거 엄청난 욕심쟁이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대가한테 질문을 하려면 그 사람이 역사를 물어봐야지, 그 사람의 표면적인 걸 가지고 이 책 읽으면 투자를 잘할까? 이거는 정말 그 사람이 느끼기에는 안타까워.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깨닫기 위해서 약학도 어느 정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포기라는 것은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거리를 둘 줄 알아야 돼. 내가 26년 걸렸어. 그 약사하려면 여러분 26년 걸려요. 약대가 6년제야.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 원이고 내가 거기서 공부 1년 쓴 돈만 해도 거의 6, 7천 원만 원이 넘어가. 근데 그걸 안 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쓸모가 없다 아니야. 그런 지식들이 하나씩 쌓였을 때 이 투자로 완성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꼴랑 이 책 하나 읽고 투자를 잘한 걸 전혀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하는 공부가 여러분들이 이거 세상에서 쓰나? 뭐 이런 거 씁니다. 공룡이 이렇게 살았대. 막 백악기 막 이런 거 하고 여러분들이 대기권, 막 성층권 이런 거 배우고 뭐 지구를 배우고 별자리를 배우잖아. 그게 쓸모가 없을 것 같잖아. 그런 지식들이 나중에 한 대로 응축이 돼. 응축이 되면서 빵 터지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를 시험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공부도 좋아해서 안 할 수 있지만 이런 지식들을 하나하나씩 쌓아가면서 필요 없는 거를 없애면서 나를 만드는 거야. 이해됐어요? 좀 어렵나 이것도? 설명 어렵나? 그러니까 지금에 보는 지식들이 나에게 어떤
하나의 그림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게 완전 필요 없다가 아니야. 그런 조각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유튜브의 하나의 영상들도 그런 하나의 조각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 조각을 많이 찾을 필요는 없겠지. 그래서 거의 시간이 다 됐어요. 여기 이 질문들을 하는 답변이 다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원부원 말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세계관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아까 사마천이 말했던 돈의 양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의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친구들 마찬가지로 돈의 양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삶이 정해지고 있어요. 매우 안타깝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옷가게를 가서 옷을 선택을 했어요. 내 선택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옷가게 사람이 선택한 걸 수도 있어요. 옷가게에서 주어진 옷으로 선택을 했잖아. 그럼 내가 그걸 진짜 선택했나? 옷가게가 선택한 건 아니다. 옷가게가 이런 거지.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이 싫어하지만,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하지만 이렇게 줬어. 여기주에 선택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게 있지만 결국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은 정해준 루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여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부여라는 곳에 태어났다면 용감중학교를 다니고 여기서 졸업을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를 만났고 나의 그 일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씩 알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마지막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시간도 거의 끝나는데 물어봐도 돼요. 자유롭게. 쉬고 싶으면 쉬어도 돼. 없어요?